자, 이번 시간에는 그 발달 특성 중에서요, 사회정서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. 그 세부적으로 정서 발달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, 또 사회성 발달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, 그 사회성 중에서도 이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, 정서 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정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정서를 어떤 사람은 이제 기분, 감정, 뭐 이런 용어하고 이렇게 그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게 영어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보통 이렇게 발달을 할 때 정서라고 하면 이모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너 지금 기분이 어때? 하면 feeling, 너의 감정이 어때? 그러면 affection,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. 처음에는 이걸 다 이제 구분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요새는 이게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그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요. 우리가 보통 정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되게 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단지 내 지금 기분 상태, 혹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어떤 양식,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. 어떤 감정, 사고, 그다음에 행동 표현 양식, 어떤 문화적인 표현 규칙, 그다음에 음성학적인 어떤 반응,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한 더 큰 개념이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서는 음성학적인 반응, 신체적인 표현, 제스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다음에 얼굴 표현, 그다음에 그런데 또 우리의 그냥 기분이 찝찝해 이러면서 웃으면서 기분이 찝찝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보통은 찝찝한 기분이면 얼굴도 몸도 모두가 다 일관성 있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보통 우리 왜 감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따로 놀거나 언어하고 감정이 따로 노는 경우들도 있죠. 그 병인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럴 때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꼭 감정만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feeling이고요. 뭔가 조금 더 어떤 그 생물학적인 본능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감정이라면 affection 쪽이 더 본능적인 수준에서 감정을 얘기를 한다면 affection 쪽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. 어쨌든 이 큰 개념인 정서에서 어떤 사람은 또 affection하고 정서를 또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그냥 정서는 이모션이야 이것만 딱 알아주시지 마시고요. 이 세 용어가 혼용해서 쓰지만 그래도 가장 큰 심리학적인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건 이모션 혹은 한국말로는 정서라는 개념이다.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정서도 봤더니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먼저 발달하냐, 부정적인 정서가 먼저 발달하냐,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이 더 먼저 나타난대요. 울음도 그렇고, 그다음에 우리 이제 딱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신생아기에는 정서 표현이 막 다양하지 않고 그때 웃는 얼굴을 하거나 찡그리는 얼굴을 하거나 우린 베네짓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반사적인 어떤 정서 표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. 근데 이제 보통 그게 기저귀가 젖었거나 배가 고프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할 때 표현이 되는 부정적인 정서가 먼저 되고 그런데 그 고통이 완화됐을 때 기분 좋음을 나타내는 정서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동기가 되면 이런 정서가 그냥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신체적으로는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럼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가서 부비부비하고 이렇게 뿅간 눈을 보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어른이 되면 딱 멀리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동기가 되면 내가 지금 화났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표현